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서울시청 광장을 밝혔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재현한 점등탑은 코로나19 극복과 화합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간다라 불교 유물의 한국 전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6대 종교 지도자들의 호남 문화 탐방은 불교가 간직한 우리 문화의 원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 심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법당을 개원해 다양한 봉축 행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내일 대구에서 막이 오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재현한 점등탑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사회 치유와 희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불, 법, 승. 불, 법, 승, 삼보의 구호에 맞춰 국보 35호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본뜬 봉축탑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이 이루어진 순간 서울시청 앞 광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강원도 산불 등의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불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봉축탑에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강원도 산불로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나누고 실천합시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봉축탑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의 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통 한지를 사용해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4마리 사자상이 특징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화엄사를 창건한 신라의 옛 스님 연기조사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도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축소 진행됐던 점등식은 3년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등 각 종단의 주요 지도자 스님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점등식은 따스한 전통 등의 빛을 가슴에 품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혜와 자비와 와신이신 부처님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로 두루비쳐 세계가 합하고 인류가 평화롭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참석자들은 점등식에 이어 봉축탑 주위를 돌며 국난 극복과 세계 평화, 희망의 세상을 발언하는 탑도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점등식과 탑도리를 함께하며 각자의 소망을 발언했습니다. I prayed that my semester here will be fine and that I meet a lot of people and also get the Korean culture more and like more deeply. 저는 빨리 마스크 벗고 쉽게 사람들 살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없으시기 그리고 제 가족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행복 그리고 건강을 소원했어요. 네. 봉축 점등식과 함께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 서울 도심의 주요 거리에는
5만여 개의 가로 연등이 설치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울의 밤하늘을 희망의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점등식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연등회가 열리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연등 행렬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조계종과 파키스탄 정부가 최초의 불상 조성지 간다라 지역의 불교 유물을 소개하는 국내 전시회를 추진합니다.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어제 서상표 주 파키스탄 대사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공동 전시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라호르 박물관이 소장한 부처님 고행상을 옮겨오기는 여의치 않겠지만 이동 가능한 불교 유적으로라도 전시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문화부장 성공 스님, 박물관장 탄탄 스님이 배석해 전시회를 비롯한 양국 간 불교 문화 관광 교류 사업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백제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인 파키스탄과의 교류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부임한 나빌 무니르 대사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돼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 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보살계 살림은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수지해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첫날인 어제는 전계아사리 해남 스님이 불자로서의 계율 실천과 수행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일 회양일까지 갈마아사리 지한 스님,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 등 3, 4, 7증사 스님이 차례로 법상에 올라 대중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하게 됩니다. 회양식에는 연비와 개첩수열을 비롯해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의 화엄경 청량소초 완역 출판 봉정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6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한 나흘간의 호남 문화탐방은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도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탐방 프로그램에 포함된 불교 성지 3곳은 우리 문화의 원류가 불교임을 알리는 더없는 기회가 된 걸로 평가됐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단이 서울에서 목포, 이어 백길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신안군 흑산면 읍동마을 뒤편에 있는 무심사지. 먼 길을 한다름에 달려와 피곤할 만도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내 절터 곳곳을 둘러봅니다. 무심사지는 9세기경 창건돼 14세기까지 무심사 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사찰이었음이 최근 학술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팽나무와 기울여진 3층 석탑만이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남다른 감회와 소회가 교차합니다. 직접 와서 뵈니까 정말 죄송스럽고 참여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방 정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루속히 복원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여러 주민들과 특히 카톨릭 성당 대주교님과 여기 주임 신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지순례 3일차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전남 영광 불갑사. 6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처님 전에 3대를 올리며 예를 갖춥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지도자다운 면모를 눈앞에서 지켜본 불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종교 간의 다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이웃 종교 간의 이해를 넓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러한 종교 간의 이웃 종교 간의 서로의 교류를 확산시키고 이해도를 높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갑사 탐방을 마친 순례단은 국내 사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간다라 양식의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마라난타설을 찾았습니다. 만다라 광장에 우뚝 솟아있는 아쇼카 석주와 부용루, 산등성이 정상에 위용을 자랑하는 사면대불상이 순례단을 반깁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에는 한 해 100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교 성지가 단순히 불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여기 백제불교 도래지는 단순히 어떤 불교적인 측면에서만이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 역사의 한 획기적인 획을 긋는 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불교 성지를 참배하며 종교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건 물론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간 대화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합심합력으로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서 남북 평화나 세계 평화 또는 국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혀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례단은 무엇보다 3박 4일간 모든 일정을 함께하면서 인간적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이웃 종교 성지 순례와 또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이웃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한 그런 분위기도 보다 더 무르익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단은 불교 성지 체험 외에도 흑산도 정약전 유배지와 원불교 영산성지, 장성향교 등을 참배하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서울 서부권 포교 거점 도량인 목동국제선센터가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 산불 이재민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선센터 주지이자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과 신도 간부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산불 피해 지원 기금 1,300만 원과 공양미 1,000kg을 기탁했습니다.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기도 한 원행 스님은 늘 포교에 힘쓰고 있는 목동국제선센터 4부대 중의 노고에 감사하며 주지 스님이 종단 소임을 맡고 있어 신도회 간부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 화합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법당을 개원합니다. 민추보는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신계사 온라인 법당에서 등달기를 비롯한 다양한 봉축 행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된 지 15주년이 되는 올해, 민추보는 10월 13일 북측 현지에서의 남북 합동법회 봉행을 추진합니다. 10월 신계사 법회가 성사되면 108 평화통일도량으로 지정된 국내 사찰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 속에서 민추보는 우선 이달 초 신계사 온라인 법당을 오픈해 온라인 연등모연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가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그 신계사 등달기 이런 법회 또 온라인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신계사 참배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싶고요. 3년간 미뤄진 부처님 오신 날 남북 공동 발언문 채택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불교문화재 보수복원 사업 등 현안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추보는 올해 상반기와 오는 9월 두 차례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과의 남북 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5년 거의 이제 말부터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중국에서만 그 2018년은 되고 이 북쪽에서는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리인이나 또 저희들이 또 민주본에서 최대한 또 어떤 통일부하고 관계를 좀 더 유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추보는 지난해 고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는 11월이면 두 번째 사업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불교 평화통일 송글씨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통일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추진했던 신계사 템플스테이의 동력과 염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걸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남북 교류가 종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교류를 함으로써 통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의 온 오프라인 행사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불교의 찬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내일 대구에서 막이 오릅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손잡고 마련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1년여의 준비 끝에 내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국내외 불교문화 산업을 총망라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BBS 대구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 산업이 갖고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콘텐츠 개발과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이 한국 불교 중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의 우수한 불교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불교 문화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방송하고 불교신문 공동으로 대구 지역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불교문화 엑스포에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불교문화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170개 업체가 240여 개 부스를 꾸려 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의식, 문화산업, 차 등 6개 분야에 걸친 불교문화 산업전을 선보입니다. 대구 무형문화재연합회와 울주군 공예협동조합 등 지역 장인들의 작품과 대한민국 명인회, 한국불교미술공예협동조합의 예술 공예품도 특별 전시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장인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이 솜씨를 뽐내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 분들 중에 5분 정도를 모셔서 특별 전시를 꾸며볼 예정이에요. 뭐 모필장, 단청장, 이런 창모장 이런 분들이 모셔서 그분들의 장기를 이제 전시를 할 예정이고.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전시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2002년 시작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상품이 된 템플스테이의 20년 역사와 사찰 음식, 지역 여행과 연계한 상품이 새롭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에는 명사 스님들의 릴레이 법문이 펼쳐지며 야외 체험 부스에서는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불교문화 산업전의 새로운 지표가 될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조 대일열의 좌상과 목조 아미타열의 입상 등 5점을 대여해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국내 첫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작품들은 9세기부터 독자성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 불교 미술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낸 조각품으로 일본 고유 민간 신앙인 신도와 불교가 합쳐진 형태를 보입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열의 입상은 내영인의 손모양을 한 채 서 있는 모습으로 서쪽의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정토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또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싼 직원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목조 대일열의 좌상은 주문과 의식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밀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불상입니다. 출품된 불교 조각품들은 주로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많은 자연재해나 이런 질병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도 이런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고 이런 불상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과 여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일본 불교 조각품 특별 공개는 내년 10월 9일까지 1년 6개월간 이어집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이 선악원 이사장 법진 스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100일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은 어제 서울 종로 북인사 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은 법진 스님이 지난해 9월 사선 이사장직에 선출됐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선악원 이사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이사회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은 이와 관련해 선악원 등록 사찰의 70% 이상이 비구니 사찰이며 이들 1,300여 명 스님이 모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비구니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악원 정상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악원 미래포럼은 법진 스님이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선악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법적 조치와 함께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의례서 예수 시황생 7제 의찬요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예수 시황생 7제 의찬요는 조선 선조시대 대우 스님이 불교의례 예수제 의식 절차를 편찬한 것으로 예수제는 사후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살아있을 때 제를 올려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산림청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금강송과 황장목, 향나무 등 천연기념물 식물 종자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 종자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에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과 삼척에는 금강송과 황장목 군락지가 있는데 황장목은 경복궁 목재로 사용될 만큼 품질이 우수합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인노가 저술한 시화집이자 고전문학의 명저로 꼽히는 파한집의 본래 명칭이 파한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문학자인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는 파한집은 후대에 붙인 이름이고 원래 저술 명칭은 파한이라며 후대에 집이란 글자를 붙여 문집처럼 보이게 만드는 왜곡이 일어났고 그 왜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